자, 이번에 할 거는 상속이고요.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상속이라는 게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제가 저번에 교재 안 갖고 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상속은요. 먼저 코드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그게 빠르겠다. 자, 코드를 하나 만듭니다. 간단하게. 자, 여러분 우리 혹시 이거 따라 하셨어야 돼요. 뭐냐면 렉탱글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렉탱글. 자, 근데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못 따라 하셨으면 그냥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죄송합니다. 렉탱글이라는 클래스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 이렇게 설계를 해볼게요. 어떻게 설계할 거냐면 렉탱글하고 트라이앵글. 자, 사각형하고 삼각형 두 개 다 뭐죠? 사각형과 삼각형? 도형이죠. 도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클래스를 간단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상속 형태로 다시 재설계를 들어가면서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만약에 하다가 이런 길 발견한 거죠. 자, 렉탱글이라는 클래스가 존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랭스 가로 세로 길이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태틱하게 만들어 있고, 자, 트라이앵글 하나 만들어 봅시다. 트라이앵글 뉴 한 다음에 클래스 트라이앵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삼각형이죠? 트라이앵글이라는 건. 근데 얘도 봤더니 기본적으로 가로와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와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생성자를 만들었더니 기본 생성자가 사라지니까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된 게 기본 생성자죠. 여러분 항상 헷갈리지 말라고 주석을 계속 달아 드릴게요. 얘는 기본 생성자고요. 얘는 매개변수 생성자죠. 자, 근데 매개변수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가 있는데 생성자 이름, 메소드 이름이 같고 요 매개변수 형태가 개수가 다르거나 타입이 다르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 뭐라고 하죠? 오버로드라고 하죠. 지금 무슨 오버로드? 생성자 오버로드죠. 생성자를 오버로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고. 자, 가로 세로가 있고 얘는 또 하는 역할이 뭐냐면 퍼블릭 인트 트라이앵글이죠. 인트 그리고 면적은 가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그죠? 가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죠? 면적은 가로 곱하기, 그러니까 면적도 에어리어라고 쓸게요. AREA. 에어리어라고 하고, 그리고 하는 역할은 뭐죠? 가로 세로니까 리턴 랭스 가로 곱하기 세로 하이가 아니라 헤이시죠? 철자 틀렸네요. 바꿔줬어요. 곱하기, 나누기 2죠. 이런 식이죠. 근데 나누기가 들어가면 실수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리턴 타입은 더블로 할까요? 더블로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고 그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니까 값이 실수가 나와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러면 실수 나누기 실수 형태가 바뀌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타입이 다르면 높은 타입으로 따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2.02라고 해서 실수 타입으로 바꿔주면
정수 곱하기 정수, 그 정수가 나오죠. 정수 나누기 실수는 실수 나누기 실수가 형태가 돼서 우리가 소수점짜리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트라이앵글하고 렉탱글이라는 애가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 자, 상속이라는 건 보는데 두 개의 클래스를 만약에 우리가 상속이라는 게 가계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라는 아버지 밑에 B와 C라는 자식이 있으면 그 B, C는 뭐 아빠랑 닮았다든지 뭔가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상속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부모가 될 만한 클래스를 쉐이프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쉐이프라는 이름으로. 자, 그래서 new 클래스 쉐이프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 쉐이프는 부모 클래스인데요. 자식 클래스는 어떤 애들이 있냐? 아마 도형이니까 뭐 렉탱글하고 트라이앵글하고 그리고 서클 이런 식의 도형을 나타내는 애들을 쉐이프를 통해서 상속을 받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요 세 개의 클래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앞으로 만들 클래스죠. 현재 존재하는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쓰는 애들은 뽑아서 이 쉐이프 클래스로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공통적인 게 아까 보니까 가로, 세로가 있었고, 면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로, 세로, 면적.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private int length와 height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public int area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int니까 return 0 자,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렉탱글은 좀 양이 많았죠? 트라이앵글부터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랭스와 헤이시 같은 값을 부모가 갖고 있으니까 트라이앵글에 얘는요 삭제를 해줄 거예요. 여기다 안 할 거예요.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에 있는 걸 쓰고 싶어서 상속을 받는데 상속을 받기 위한 키워드는 extend라는 키워드예요. 자, extend라는 키워드 자체가 의미하는 거 한번 사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extend는 확장하다죠. 확장하다. 그럼 말 그대로 얘는 사전적으로 생각을 하면 상속이라는 거는 extend다. 즉 확장의 개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 클래스를 확장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를 확장해서 확장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능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서 확장 플러스 즉 부모 클래스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걸 아무것도 기술을 안 한다고 하면 부모 클래스에서 만든 그 변수나 메소드를 내가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쓰는 거고, 부모가 갖고 온 거 플러스 내가 더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 플러스 알파분에 해당하는 것만 코딩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누구가 와요? 쉐이프죠, 쉐이프. 쉐이프라는 애를 상속받으면 되는데, 자, 그런데 무조건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걸 다 내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애만 갖고 오냐? 프라이빗한 애들은 못 갖고 와요. 프라이빗한 애들은 못 갖고 와. 이 쉐이프의 프라이빗한 애들은 못 갖고 오는 거. 왜냐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쉐이프는요, 프라이빗은 그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상속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에어리어는요, 얘가 상속이 돼요. 에어리어는 상속이 돼요. 네, 트라이앵글에.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를 안 쓸 거예요. 부모 걸 그대로 쓸 거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변수 이거 랭스와 헤이트도 우리가 안 쓰고 부모 거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얘가 못 알아듣죠? 이런 변수가 있다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의 프라이빗한 거니까. 자, 부모님 여러분한테 엄청난 자산을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신다고 여러분한테 모든 거 다 물려준다고 했을 때 부모 거는 다 내 거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부모님의 친구가 내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프라이빗한 거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상속을 허용하면서 프라이빗한 속성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요?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텍티드. 만약에 상속을 하고 싶어서 여기를 퍼블릭으로 바꾸는 순간 상속은 되죠? 에러 안 났죠? 에러 안 났죠? 자, 보세요. 제가 이걸 퍼블릭으로 바꾸는 순간 여기 에러 안 났잖아요. 왜? 랭스와 헤이시라는 변수는 내가 안 갖고 있지만 부모에서 받았으니까 내가 쓸 수 있어요. 내 멤버 변수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허용하려고 퍼블릭이 되면 이 내려온 얘도 퍼블릭이 돼서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값을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린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은닉화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하면 당연히 상속은 안 되고. 그래서 상속을 위한 접근 제한자는 프로텍티드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자, 프로텍티드라고 하면 상속을 허용하지만 상속을 허용하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얘를 직접 쓸 수는 없죠. 왜? 프로텍티드라는 게 내려오면 얘는 외부로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빗한 속성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트라이앵글은 이렇게 정의를 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트라이앵글만 봅시다. 트라이앵글만. 자, 이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가지고 객체를 생성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은 쉐이프에서 정의한 에어리어라는 메소드와 그리고 얘는 프로텍트드니까 직접 접근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얘가 만든 매개 변수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생성자, 기본 생성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에어리어라는 거를 우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재정의해야겠죠. 재정의해야겠죠. 자, 근데 쉐이프라는 걸 봤을 때 얘가 인트라고 해서 에어리어라고 나왔으니 그럼 부모가 갖고 있는 에어리어를 내가 재정의하려면 자, 재정의하려면 이때 왜? 자, 재정의라는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버로드, 오버라이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버로드와 이제 오버라이드를 보시는데 자, 오버라이드는 오버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덮어 쓴다. 그죠? 덮어 쓴다. 얘는 뭐예요? 얘는 과적이죠, 과적. 과적의 의미 저번에 말씀드렸죠? 트럭은 똑같은데 짐을 더 많이 실었다. 자, 함수 이름은 같은데 매개 변수 형태가 다르다. 자, 오버라이드는 뭐예요? 덮어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A라는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뭐라고 썼는데 누군가가 A라는 텍스트 파일을 콕 집어서 똑같은 애를 열어서 내용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동일한 메소드에 여기서 동일하다는 거는 뭐예요? 동일한다는 거는 전부 같다라는 거죠. 전부 같다. 그죠? 전부 같은 형태예요. 메소드의 내용만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요 있죠. 여기 내용은 잘 보세요. 내용은 어디에요? 여기 써니까 내용이죠. 그럼 부모가 갖고 있는 얘를요 그대로 카피해서 오버라이드는 이렇게 쓰는 게 오버라이드죠. 이렇게. 근데 내용만 바꾸는 거예요. 그죠? 내용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쉐이프는 얘가 상속받은 애가 삼각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쉐이프는 도형인데 도형의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도형이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로직이 들어올 수는 없죠. 그죠? 네, 로직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부모니까 뭐 기본 로직을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에어리어를 어떻게 해요? 삼각형에 맞는 면적 아까 뭐였어요? 이 밑에 거 요거죠? 네. 요거를 해줘야겠죠. 요거를 그죠? 요거를 이때 이렇게 해줘야겠죠. 정수니까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삼각형의 면적은 면적은 뭐야? 실수가 나와야 하는데, 부모가 인트니까, 설계를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여기를 더블로 바꿔줘도 상관없겠죠? 네, 더블로 바꿔주고. 그죠? 더블로 바꿔주면 얘는 이제 더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오버라이트 할 때, 그죠? 분모가 갖고 있는 거 재정의 하잖아요. 일단 지울게요. 왜 지우냐? 얘도 하도 많이 쓰니까, 아까 여기 소스라는 탭에 보시면, 오버라이드나 이제 임플리먼트도 저 인터페이스 때문에 쓸 건데, 볼 거예요. 자, 오버라이드 메소드. 요걸 눌러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메소드 중에 재정의 할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코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유념하게 봐야 될 거는 우리는 부모가 쉐이프인데 분명히 부모가 쉐이프라는 거 하나인데 내가 오브젝트 거 또 쓸 수 있다고 나왔어요. 오브젝트. 왜 그런 거죠? 내가 쉐이프 거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쉐이프에 또 부모의 오브젝트 거도 쓸 수 있어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보시면 오브젝트인 건 그래서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최고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가 오브젝트에 있는 건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에어리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하면 오버라이드 됐다고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아까 이렇게 했던 코드 있죠? 얘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얼마나 간단해졌어요. 그냥 생성자 정의해주고 필요한 메소드 재정의해주면 됐죠. 재정의. 오버라이드. 그죠? 오버라이드. 그리고 필요한 내부 메소드는 우리가 정의 안 해도 되죠. 쉐이프 그대로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메인에 가서는 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번에 렉탱글을 가지고 자, 렉탱글도 이제 extend 그 다음에 shape라는 애를 통해서 상속을 받게 하고 그러면 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이제 더 무의미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프로텍티드로 나왔으니까 함부로 밖에서 못 쓰니까 게터세터 제공한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가 좀 문제네요. 아까 삼각형 때문에 여기를 에어리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오버로드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드. 자, 얘를 클릭하고 에어리어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정수 형태가 되려고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그죠? 더블이라고 해버리니까 결과가 뭐 실수 형태로 나오겠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죠. 예를 들어서 면적의 값이 뭐 500이면 500.0으로 나오겠죠.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계상에 하나의 팁이 들어갑니다. 무슨 팁이냐? 자, 요 리턴 타입에 상관없이 똑같은 이름으로 된 메소드를 반환하게끔, 즉 부모에 있는 거 쓰게끔 유도하고 싶다. 자, 지금 부모에 있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더블이에요. 에어리어라는 게. 그래서 트라이앵글은 딱 거기에 궁합이 맞았죠. 실수 형태로. 근데 얘는 가로 세로가 정수면 또 결과도 정수로 나오는 게 좋은데 부모가 더블 형태니까 이 부모의 내용만 바꾸기 위해서 부모의 거 그대로 썼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상속받은 자식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 타입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이렇게 타입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자, 그럴 때는 쉐이프의 요 타입을요 오브젝트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오브젝트라고. 자, 오브젝트는 모든 타입을 다 쓸 수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더블이 아니라 오브젝트가 될 거고요. 오브젝트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어떡하냐?
오브젝트가 되고 요 결과를요. 요 결과를 얘는 더블이잖아요. 더블 형태로 타입을 변경해서 리턴 해주면 돼요. 타입을. 오브젝트라는 게 타입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렉탱글 얘도 더블이 아니라 오브젝트겠죠? 오브젝트. 또 얘도 어떻게 해요? 요 결과의 값을 오브젝트니까 int라고 타입을 변경해서 제공해주면 이제 완벽하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 사용할 줄 아느냐 마느냐. 오브젝트 타입을. 오브젝트 타입에 대한 이해와 사용 방법. 언제 사용하냐? 이럴 때. 자, 오브젝트 타입은 모든 타입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모든 클래스의 최고 조상이 오브젝트잖아요. 그래서 이 타입이 int가 됐든 더블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클래스 타입이 됐든, 그죠? 여러분들이 타입이 불명확하다라고 하면 일단 오브젝트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알고 이해하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상속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렵게 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 한 번에 쭉 훑어본 거예요. 많이 훑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교재에 있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예제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자, 이거 상속이니까 new 하고 클래스에 그러니까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inheritance가 원래 상속이거든요. in h 이렇게 축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폰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전화기예요. 폰이라는 클래스 만들어요. 자, 우리가 보통 여기 이제 제가 지금 타이핑 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폰이라는 건 전화기죠. 보세요. 전화기죠. 전화기. 그럼 전화기 밑에는 뭐가 있을 수 있죠? 자, 전화기 밑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크게 봤을 때 전화기는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전화기는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밖에 없나? 재미없게 스마트폰밖에 없네. 자, 스마트폰이 있고, 여러분 픽처폰이라고 기억나세요? 옛날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픽처폰이라고,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핸드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스마트폰하고 픽처폰. 자, 스마트폰의 기능은 충전할 수 있죠.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전화를 건다, 전화를 받는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상속 관계를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요 구조를, 그러니까 상속 관계가 바로 생각이 나서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 실무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그냥 각각의 클래스들을 필요할 때 그냥 기능들을 좀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기능을 정의할 때 뭐 충전도 하고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고 그리고 인터넷을 한다. 인터넷 하잖아요. 그죠? 인터넷도 하고 그리고 앱을 사용한다.
인터넷 한다, 뭐, 오케이. 자,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 픽처폰이라는 거는 뭐냐면, 카메라가 있었죠. 카메라를 사용한다. 물론 여기도 당연히, 얘도 충전 기능이 있죠. 충전 기능이 있고, 얘도 카메라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얘도 카메라를, 그리고 전화를 건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다. 일단 요 정도잖아요. 그죠? 요 정도. 자, 그러면 전화기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기 하면 뭐예요? 전화를 건다, 받는다. 이게 다죠? 일반적인 전화기라고 하는 속성은. 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전화기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의해서 한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느 순간 픽처폰이라는 클래스가 필요해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충전, 카메라를 사용하고, 전화를 건다, 전화를 받는다. 그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생겼어요. 하나가 더 생겼어. 뭐가 더 생겼냐면, 사무용 전화기. 사무용 전화기가 있어. 사무용 전화기 충전 안 하죠? 하지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고, 그리고, 뭐, 사무용 전화기니까 뭐, 그리고 우리 다이얼 있잖아, 단축키. 여러 개의 단축키가 있다.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프로그램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다 폰 계열이고, 그죠? 전화기라는 속성을 공통적으로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거죠. 부모 클래스를. 그럼 부모 클래스를 전화기라고 한번 만들고, 그럼 이게 세 개 중에 공통적인 거를 부모 클래스로 한번 뽑아보자. 자,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건다, 받는다. 이게 필요하죠. 그럼 얘를 상속받는 구조가 되면, 전화를 걸고 받는 건 이제 얘가 필요 없는 거죠. 전화를 걸고, 그죠? 전화를 걸고,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 전화를 건다는 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전화를 걸고 받고. 그죠? 여기 전화를 걸고 받고 필요 없죠. 여기도 필요 없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픽처폰과 사무용 전화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이 전화기 클래스를 상속을 받으면, 그죠? 전화기 클래스가 갖고 있는 전화를 건다, 받는다라는 기본적인 기능은 내장되고 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얘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고요. 얘는 이런,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상속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걸고 받는 건 이제 퍼블릭. 자, 퍼블릭, 보이드 할게요. 퍼블릭, 보이드, 콜. 전화를 거는 거죠. 근데 막상 전화를 거는 거에 대해서 뭐, 기능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블릭, 보이드, 리시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얘가 이제 기본적인 전화기가 되는 거죠. 자, 폰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스마트폰, 픽처폰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정의해 주시면 되는데 꼭 이대로 정의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일단은 여기서 핵심은 기능이야 다 다르게 구현할 수 있지만 상속을 제대로 받고 이해하고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클래스를 만들고, 자, 만든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상속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확장이니까 extend, 그리고 폰이라고 해주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화 걸고 받는 거 있으니까 뭐 충전에 해당하는 뭐 public void charge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퍼블릭 충전하고, 그리고 얘는 또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void use 카메라, 그죠? 그냥 유즈가 아니라 그냥 카메라고 할게요. 카메라 기능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하고 웹을 사용한다. 그래서 public void 인터넷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앱을 사용하니까 public void app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자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면 얘 스마트폰이라는 애는 폰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폰이 갖고 있는 어떤 전화기의 기능 플러스 이런 애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차지, 카메라, 인터넷, app.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픽처폰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또 정의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픽처폰. 자 픽처폰이라고 만들고 스탠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폰을 한번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픽처폰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충전하고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public void 충전이니까는 차지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public void 카메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건 전화를 걸고 받고 충전하고 카메라 사용한다.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전화를 걸고 충전하고 카메라를 사용한다. 충전 카메라도 스마트폰에 있죠. 스마트폰에 있죠. 그럼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아예 전화기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전화기를 상속받은 피처폰이 있다고 하면 피처폰을 상속받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왜? 충전하고 카메라 사용한다가 얘가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가 부모를 상속받았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전화를 건다, 받다, 충전, 카메라 있으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은 전화기를 해갖고 이 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기능은 또 다른 얘가 갖고 있으니까 아예 부모를 전화기가 아니라 전화기를 부모로 한 픽처폰을 부모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두 개만 정의하면 되겠죠. 이 기능 두 개만 정의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스마트폰을 이제 폰이 아니라 픽처폰으로 대처를 하고요. 그러면 차지하고 카메라는 없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픽처폰은 여기 두 개 있고, 폰은 이렇게. 자, 그럼 사무용 전화기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사무용 전화기. 자, 그러면 사무용 전화기는 클래스. 자, 우리가 오피스 폰이라고 하면, 자, 오피스 폰은 누구를 상속받아요? 인스턴트 폰. 네, 폰을 상속받고, 얘는 그럼 뭐야? public void short key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원래 이 폰에는 제가 지웠지만 여기 자 스마트폰이라는 원래 클래스에는 뭐예요? 충전, 카메라, 전화기를 걸고, 그죠? 전화기를 걸고 받고, 그죠? 이런 기능 다 있잖아요. 전화기 걸고 받고. 자 뭐 요거부터 봅시다. 스마트폰에 대한 클래스의 기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이라는 거 개념 모르고 그냥 만들려면 스마트폰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여섯 개의 메소드를 다 정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상속 관계를 알게 되면 스마트폰 보세요. 여기 딱 두 개만 정의되어 있죠. 그죠? 두 개만 정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여기에 있는 기능은 다 사용할 수 있죠. 앞에 있는 거.
충전, 카메라, 전화 걸고 받고, 인터넷하고 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편리성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제공하는 기능을 다시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를 부모로 해서 상속받는 구조로 하면 내가 그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드도 줄어들고 더 단순해지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부모한테서 상속받는 구조를 만들면 내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 기능을 추가로 구현하기 위한 요 인터넷과 APP라는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상속의 개념입니다. 자, 상속 어때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